드디어 정수민이 박민환을 본격적으로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지원이 만난 남자 중에 가장 괜찮다는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정수민은 지금까지 강지원이 만났던 모든 남자를 빼앗아왔던 모양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원작에서 강지원이 어떤 방법으로 박민환을 정수민한테 던져버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해보려고 해요. 원작에서 유지혁이 회기자라는 게 밝혀지는 시점은 모든 복수가 마무리되고 결말에 다가가는 도중이었는데 드라마에서는 방탄소년단 덕분에 상당히 초반에 알게 됐잖아요. 원작과 상당히 다른 전개로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라 정수민이 박민환을 유혹하는 과정도 드라마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풀려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작의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정리해보려고 해요. 원작에서도 강지원이 김경욱을 함정에 빠뜨려서 징계를 받은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상무방에 불려가서 박살이 난 김경욱은 직급이 과장에서 대리로 강등되고 6개월간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처분은 김경욱한테 사표를 쓰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죠. 회사의 의도대로 사직서를 낼 것인지 아니면 꾸역꾸역 버티면서 다음 기회를 노릴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가 갑자기 정수민이 떠올랐어요. 일이 터지기 전에는 오빠라고 부르면서 살갑게 굴던 정수민은 김경욱의 징계가 시작되자마자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는데요. 김경욱은 오빠라는 한마디에 정수민과 결혼까지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수민과 다시 제대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정수민을 찾았는데요.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찾은 정수민은 옥상 정원에서 박민환과 함께 있었어요. 박민환을 오빠라고 부르면서 커피를 내미는 모습이 김경욱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민이가 월급 받으면 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누가 봐도 정수민이 박민환한테 꼬리를 치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분노로 눈이 뒤집혀버린 김경욱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두 사람에게 다가간 김경욱은 다짜고짜 박민환의 얼굴에 주먹을 날려버렸는데요. 애인 있는 자식이 남의 여자를 꼬여내. 죽고 싶어. 김경욱의 외침에 옥상 정원에 있는 다른 직원들은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김경욱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경욱과 정수민이 사귀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정수민은 김경욱의 행동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에 김경욱한테 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고 하면서 소리를 바락 질렀는데요. 정수민이 그렇게 반응하자 김경욱은 상처받은 표정으로 박민환 때문에 나한테 소홀해진 거냐고 되물었어요. 정수민과 김경욱의 스캔들이 완전히 퍼지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정수민은 김경욱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도망가 버렸지만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프로젝트에 기어코 정수민의 이름을 집어넣었던 것이 결정적인 증거처럼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민은 강지원을 불러서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속상하고 억울하다면서 자기는 결코 김경욱과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정수민은 악의적인 루머에 휘둘린 불쌍한 신입사원의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정수민이 뒤에서 김경욱을 이용해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강지원에게는 가증스러운 표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수민은 강지원에게 헛소문이라는 해명을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였죠. 강지원은 부서 이동을 신청하는 게 어떻냐고 권유했지만 박민환과 떨어지기 싫었던 정수민은 강지원과 함께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다시 생각보겠다고 했는데요. 정수민이 생각이라는 걸 하는 동안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박민환을 마주친 정수민은 불쌍한 표정으로 박민환의 동정심을 자극하기 시작했는데요. 정수민의 얼굴을 모르는 다른 직원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정수민과 김경욱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김경욱이 대리로 강등됐다는 소식보다 신입 직원이랑 김경욱이 사귀고 있다는 소문이 더 뜨겁게 퍼지고 있었던 거죠. 취향이 특이한 게 아니라 김경욱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받아먹으려고 했다. 그러다가 징계 먹자마자 내팽개쳤다며 진실과 상당히 유사한 추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민환은 정수민을 위로해주면서 자기는 그런 소문 따위는 믿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가자며 옥상에 올라온 정수민은 박민환에게 부서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지원이 추천했다고 하면서 지원이는 자기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졌다는 식으로 말을 꺼냈는데요. 키도 크고 능력도 좋은데 남자친구까지 있어서 부럽다는 말을 슬쩍 흘렸어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박민환 같은 남자친구가 있다는 게 부럽다고 하면서 그냥 남자친구를 가지고 싶은 게 아니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건 아예 대놓고 박민환이 욕심난다는 말이나 다름없었는데요. 박민환은 사실도 아닌 소문에 휩쓸려 부서 이동 같은 건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 힘들면 자기한테 기대라고 했어요. 하지만 정수민은 박민환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수민은 유지혁까지 유혹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유지혁을 회사탕비실에서 마주치는 순간을 노린 정수민은 일부러 컵을 깨뜨려서 유지혁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실수로 컵을 떨어뜨리는 연기를 하고 나서
컵을 치우다가 일부러 손가락을 유리조각에 베었는데요. 정수민이 그렇게 하면 다른 남자들은 정수민을 걱정해주면서 손을 치료해주고 자기가 컵을 치워줬습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수작이었지만 유지혁한테는 먹히지 않았죠. 유지혁은 구급상자에서 반창고를 꺼내 붙이라고 하면서 바닥에 유리조각을 잘 치우라는 지시를 내리고 나가버렸는데요. 마침 탕비실에 박민환이 들어와 정수민이 기대했던 반응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자존심이 상해 있던 정수민은 박민환의 반응에 기분이 풀리면서 원래 하려던 연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박민환은 정수민의 손을 치료해주고 자기가 바닥에 떨어진 유리조각들을 전부 치웠습니다. 강재원과 살면서 청소라고는 조금도 안 하던 박민환이 정수민 앞에서 머슴이나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가장 결정적인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케팅 일부의 회식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회식 자리에서 강재원은 정수민을 박민환 옆자리에 앉혀서 박민환과 정수민을 완전히 이어놓을 생각이었는데요. 하지만 상황은 강재원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정수민이 차지하고 앉은 자리는 박민환의 옆자리가 아니라 유지혁의 옆자리였어요. 탕비실에서 굴욕을 당하기는 했지만 정수민은 아직 유지혁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정수민은 유지혁의 옆자리에 앉아서 잔을 채워주면서 갖은 애교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과하지 않지만 정수민한테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남자라면 정수민이 자기한테 호감이 있는 걸로 착각할 만한 수작을 부리고 있었는데요. 강재원은 정수민의 속셈을 바로 눈치챘습니다. 김경욱을 날려버린 정수민이 자기 방패막이 겸 동아줄이 돼줄 사람을 찾고 있었고 그걸 유지혁으로 낙점했다는 속내를 눈치챘던 건데요. 술자리가 제법 진행될 무렵 강재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괜찮은데 정수민이 많이 취한 것 같다면서 박민환의 차에서 조금 쉬게 해도 되겠냐고 물어본 거죠. 박민환은 당연하게도 차 키를 내줬고 강재원은 정수민이 바람 좀 쐬야 한다면서 데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유지혁의 옆자리를 지키려던 정수민은 잠시 저항했지만 강재원은 정수민을 질질 끌다시피 해서 밖으로 나왔어요.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박민환의 차 뒷자리에 강재원과 나란히 앉은 정수민은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든데 강재원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강재원은 자기도 참 힘들었다고 하면서 박민환이 아니었다면 자기도 이겨내지 못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정수민 들으라고 일부러 박민환 자랑을 했던 거죠. 박민환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디 가서도 그런 사람은 못 찾는다는 말에 정수민은 질투심이 슬그머니 일기 시작했는데요. 박민환이 얼마나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인지 이야기하면서 유지혁에 대한 이야기를 슬쩍 이어붙였어요. 박민환과 유지혁이 나이는 비슷한데 둘이 완전히 반대다. 부장님은 융통성이 없어서 답답하다며 유지혁 때문에 퇴사하고 싶었던 위기가 몇 번 있었다고 했는데요. 능력이 있는데도 더 높이 못 올라가는 이유가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성격 때문이라는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수민이 유지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박민환을 탐낼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핸드폰을 놓고 왔다면서 가는 김에 정수민의 가방까지 가져오겠다고 들어갔습니다. 회식 자리로 돌아간 강재원은 박민환에게 정수민의 가방을 갖다 주라고 떠넘겼어요. 강재원은 정수민과 이제 집에 들어가야겠다고 하면서 박민환이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정수민의 집은 반대 방향이었지만 박민환은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강재원은 화장실을 갔다가 나갈 테니 먼저 나가 있으라고 박민환을 떠밀었고 대리를 불러놓으라는 부탁을 했는데요. 그것까지 전부 강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대리를 부르면서 차로 다가온 박민환은 뒷좌석에 웅크려 잠든 정수민을 발견했는데요. 정수민은 술에 취한 눈동자로 박민환에게 자연스럽게 기댔습니다. 박민환은 지원이가 곧 올 테니까 집에 가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수민은 강재원 이야기는 안 하면 안 되냐며 노골적으로 박민환을 유혹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박민환은 이성을 잃고 정수민과 포개졌고 그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강재원이 전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껏 포개졌던 그림자는 대리운전기사가 도착하고 나서 잠시 떨어지는가 싶더니 강재원을 기다리지도 않고 출발한 차 뒷유리창에는 다시 키스를 시작한 박민환과 정수민의 모습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강재원은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흘러갔지만 지난 생에서 남편과 친구의 불륜을 목격했던 순간의 트라우마가 떠올라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정수민과 같은 침대에서 눈을 뜬 박민환은 상황이 거지같이 됐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결혼을 앞두고 강재원의 친구를 건드렸다는 말이 돌면 회사에서 여직원들이 자기를 쓰레기처럼 볼 거고 강재원은 상견례를 취소할 거라는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눈을 뜬 정수민은 한껏 당황한 척하면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기억이 없는 연기를 했는데요. 박민환은 정수민에게 어제 많이 취해서 실수한 거라고 하며 이건 우리끼리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였죠.
어떻게 이게 없던 일이 되냐고 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박민환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끝낼 거냐며 자기한테 정말 아무 감정이 없냐고 하는 정수민을 보고 박민환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박민환은 강지원과 헤어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강지원은 박민환을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혼 상대였거든요. 말 잘 듣고 자기를 떠받들여 줄 사람으로 강지원이 딱이었습니다. 그러자 정수민이 작전을 바꿔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박민환과 강지원 사이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회사에서도 절대 소문내지 않을 테니까 자기랑도 연애를 하자고 했는데요. 그러자 박민환은 결혼은 결혼대로 하고 정수민이랑은 따로 즐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수민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지원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어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정수민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대리기사가 오자마자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강지원과 통화를 하는 박민환의 품을 정수민이 다시 파고들었는데요. 그렇게 볼성사나운 모습으로 강지원의 1단계 계획이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주말에 상견례가 있었는데 거기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은 다음 영상에서 정리해볼게요. 여기까지 소심한 리뷰였고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구독해주시면 안 될까요?